예, 오랜만입니다. 예, 좀 사정이 생겨서 바빠가지고 요새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좀 오랜만에 좀 영상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좀 준비하는 기간도 좀 교재 준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좀 미안하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레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보통 말로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피레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계산하는 문제는 뭐 거의 출제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통 뭐 말로 하는 문제, 뭐 서술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보통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상 전압이 내습을 하게 되면 이거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방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종류에는 크게 갭 타입 피레기가 있고 갭 리스 타입 피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타입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SIC라고 해서 탄화 규소 재질을 쓰고, 갭 리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ZNO라고 해서 산화 아연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써서 갭 리스 타입 피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처음에는 갭 리스 타입을 하기 전에 갭 타입 피레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레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피레기의 비선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레기라고 하면 바리스터의 일종입니다. 바리스터의 일종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바리스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터가 무엇이냐, 바리스터는 어떤 일정 전압, X축을 V 전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Y축을 전류라고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흘려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바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래프를 피레기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들 많이들 표현을 하냐면 전압 V를 Y축으로 두고 전류를 X축으로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스터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직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좀 보게 돼서 전압이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이 되면 전류가 폭발적으로 흐르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책에 쓰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리스터의 일종이고, 어떤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를 어떻게 한다? 폭발적으로 방전시킨다, 흘려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근데 뭐 바리스터가 뭐 어떻고 무슨 그러니까 바리스터도 반도체 소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뭐 바리스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반도체 소자의 일종이고 반도체 소자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일단 갭 타입 피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타입 피레기. 그래서 갭 타입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뻥 뚫렸죠. 이거를 바로 갭이라고 합니다. 갭. 우리 전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하죠? 만약에 이런 전로가 있다고 칩시다. 뭐라고 하죠? 이 상태를 오픈 상태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평시에 이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있겠죠. 에어. 그냥 이 상태인 것이죠. 이가 되시죠. SIC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IC가 이렇게 특성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종 접질한다? 1종 접질하게 됩니다. 10옴 이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한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건데 바리스타 일종으로 좀 알아보시기 좀 편하게 좀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일종으로 SIC 탄화 교소로 만들어진 갭형 피레기, 그리고 ZNO 산화 아연으로 제조한 갭 리스형 피레기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갭 타입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직렬 갭과 SIC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피레기로 보통 갭 타입 피레기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시에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가 절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감전돼서 다 죽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콘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당연히 절연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쭉 걸려져 있던 전압이 당연히 공기가 절연 상태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함부로 공기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절연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냥 평시에는 갭 자체가 정상 상태일 때 절연체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갭을 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갭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준다고 하면요. 그리고 약간의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바로 G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누설 전류가 쭉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성 요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특성 요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SIC일 경우에 이거는 V, 이거는 I. 그래서 누설 전류가 흐르면은 그냥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이 친구도 있기 때문에 갭도 오픈 상태, 그리고 특성 요소도 저항이 무한대인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타입 피레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 둘 다 성질이 똑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게 평상시에는. 그래서 갭과 특성 요소가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이런 요소가 두 가지가 동시에 투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돕는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직렬 갭은 정상 상태일 때 절연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공기는 일종의 절연체이므로 직렬 갭은 공기 자체가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고 양극이 물리적으로 띄워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급준파가 내습하게 되면, 내습시 어느 전압 이상이 되면, 이 전압을 바로 어떤 전압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선로가 이렇게 있고 피레기가, 갭 타입 피레기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선로의 분포 정수를 가정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Z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피레기에 걸리는 이런 전압을 VA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합시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입사 전압, 이게 바로 뭐가 되죠? VI가 이상 전압이 되는 것이죠. 이상 전압이 내습하고, 그리고 이 피레기 말단에서 이 피레기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전압과 반사 전압을 더해준 것이 바로 피레기의 전압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걸 1번식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1번식 보실까요? 그리고 2번, 이거는 전압파에 관련된 내용이고, 전류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 전압이 어떤 선로를 타고 들어오죠? 특성 요소, 특성 임피던스 Z에 관한 선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VI가요. 그래서 VI를 Z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입사파 전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반사파 전압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전류파는 반사할 경우에 마이너스가 돼서 반사를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R 그리고 Z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IA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식을 한번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Z를 곱해보겠습니다. 양변에 Z를 곱하게 되면 VI 마이너스 VR은 IA 곱하기 Z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VR은 VI의 마이너스 IA 곱하기 특성 임피던스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식 보시죠. 요식을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R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1번식이 VI 플러스 VI 마이너스 IA 곱하기 Z는 VA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 한 개 바로 요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VI 마이너스 IA 곱하기 Z는 VA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I 마이너스 IA 곱하기 Z는 VA라는 식을 그래프상에 나타내주게 되면 이 Y축을 VA로 잡고 X축을 IA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파가 VI로 입사를 처음에 딱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선 보이실까요? 요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이 로드 커브, 요 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요 선의 기울기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과 이 각도의 값과 이 각도의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VI가 처음에 이렇게 딱 내습을 하게 되면 어떤 전압에서 방전을 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계속 오픈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오픈된 상태의 이런 전로가 순간적으로 공기가 해리가 돼서 이온화가 된다고 하죠. 이온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전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일선 지락 형태처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구했던 이 그래프 기울기가 동일한 이 기울기로 전압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구했던
이 그래프 보이시죠? 요 그래프, 예, 요 그래프, 이건 EVI가 될 때까지 전압이 쭉 상승을 할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요? 피레기가 없다면. 하지만 피레기가 있기 때문에 IA가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압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 입사가 돼서 이 전압이 바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인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되고 이런 커브 상태로 쭉 내려가게 된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요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 아까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그래프, 요거,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압이 점점 키워져서 반사파까지 고려한 값입니다. 반사파까지 고려한 값이 점점 커지게 될 텐데, 그 값이 원래 피레기가 없다면 여기에 와 있어야 할 녀석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런 SIC 특성 요소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압이 내습을 하게 되면 여기 상태에 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의 전압, 그 원래 피레기가 없다면 이 상태에 와 있어야 할 전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제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원래 피레기가 없었다면 이 VI까지 커져야 할 친구가 요 점까지 제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압을 자체를 뭐라고 하냐? 바로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이 정도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게끔 나게 됩니다. 요 차이가요. 그래서 요 그래프 전체를 갖다가 다 거의 제한 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태가 우리 체계들 많이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전압이 내습을 하게 되고,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들 그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 것이죠. 이 로드 커브 상에서 떨어지는 이 값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한 전압을 바로 여기 이 곳을 바로 제한 전압이라고 많이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한 전압이 이상 전압이 이렇게 내습을 하다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을 만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많이들 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 0인 곳, 이곳을 제한 전압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분이 이렇게 큰데 여긴 이렇게 짧습니까? 짧습니다. 왜? 이곳은 초 단위가 세컨 단위고, 이곳은 초 단위가 뭐 초는 안 나왔지만 초로 표현을 한다면 마이크로 세컨드를 보통 많이들 가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과감하게 그려주냐면, 처음에 이상전압이 내습을 해서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개시가 되고 뚝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갖다가, 요거는 T죠.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제한 전압이다 라고 많이들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그림이 이제 조금 책에 있는 그림이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실까요?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갖고 방전을 하는구나, 요런 그래프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가 없다면 이 VI까지 치솟아야 될 친구가 어디까지 제한이 된다? 여기까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압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전압이 치솟아야 될 친구가 여기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될 친구가 여기 있게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교재를 보게 되면, 계부 주변은 공기가 저렴하게 되어 공기는 이온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요 상황 보이시죠? 이 상황이요. 그래서 공기는 이온화가 된다. 이때 피레기는 특성 요소의 로드 커브에 의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게 바로 어떤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 커브에 의한 특성을 갖게 되고 전압 강화한다. 이후 특성 요소의 VI 커브 곡선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요 곡선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큰 전류를 방전하고 일정 전압, 즉 제한 전압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전압의 특성이 끝나고 방전이 끝나게 되면 직렬 갭에 의해 다시 절연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혹시나 아크 소호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속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게타의 피레기 같은 경우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자세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전압이 내습을 할 때 이를 위치에서 이 1번 위치 보시죠. 방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갭 사이의 공기는 해리되어 전로를 형성하게 되고, 1과 1 다시 사이는 EVI 플러스 IZ는 VA의 로드 곡선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데, 로드 곡선의 기울기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분포 정수를 갖는 선로 임피던스 Z와 피레기 방전 개시 전류 값으로 피레기의 VI 커브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특성 요소 곡선과의 교점까지 하락하게 되고,
요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락하게 되고 이후 입사파가 반사하고 원래 피레기가 없다면 이 VI까지 취속돼 되지만 특성 요소 곡선에 의해 1-에서 2까지 전압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에서 2까지 전압이 어떻게 된다? 예,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VI까지 치솟아야 할 친구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제한 전압,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제한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값을 보통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값을 제한 전압을 구해라 하고 하면 이 점을 구해봐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요 차이는 없지만, 요 차이는 별로, 이 전압 차이는 크진 않지만 계산 문제에서 제한 전압을 구해봐라 한다면 이 포인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부르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세컨드 단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의 전압은 제한 전압의 최대값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전압의 크기가 줄면서 2에서 2-까지 특성 요소 곡선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1에서 1-에서 2번까지 갔다가 다시 전압의 크기가 줄면서 특성 요소 곡선을 따라 SIC 특성 요소 곡선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에서 2-로 이동을 하게 된다. 2에서 2-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특성 요소 곡선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2-까지 진행되고 나면 고주파수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상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주파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수에 해당하는 이상 전압은 거의 방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전을 끝내는 전압 2-는 상용 주파수 전압의 최소 1.3배 이상보다 높은 값에서 방전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전을 끊을 때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격 전압. 이 값은 무조건 상용 주파수 범위 밖에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 이런 상용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이상 전압은 거의 이런 파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런 파형.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짧게 그려줘야 맞는 것이죠. 거의 임펄스 파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상용 주파수는 어떻죠? 이거에 비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고주파수고, 이거는 거의 60Hz이기 때문에 진짜 저주파수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저주파수. 그렇기 때문에 이상 전압이 아닌 상용 주파수의 전격 전압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려면 아주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쪽에서 방전이 끝났다고 했을 때 전격 전압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그러면 이 전압이 이렇게 방전이 끝나고 여기까지 가게 될 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피레기는 이런 아이가 아주 큰 시간 동안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I 제곱 RT 있죠. T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연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T가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임펄스 파형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방전이 끝나는 이 전압을 설정해 줄 때 상용 주파수의 전압보다 무조건 크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크게요. 절대 상용 주파수가 이 피레기로 배습하는 것을, 피레기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시엔 갭이 오픈. 특성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의 저항이 0인 상태로, 무한대인 상태로 있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상 전압이 내습을 하게 된다면 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해리돼서 전로를 형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갭은 바로 쇼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SIC 특성 요소 커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를 엄청나게 방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0에 가깝다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바로 피레기는 이렇게 내습 시에 이런 상태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죠? 일선 지락과 유사,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전압이 1.3배 이하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주게 될 때
최소 일선 지락 고장이 나게 되면 이거는 상용 주파수에 대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1.300까지 이게 치솟는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고, 이 전보다 이거는 바로 상용 주파수입니다. 상용 주파수. 이것보다 더 높은 값에서 끊어주게 되면 상용 주파수에 관련된 이런 전압은 피레기에 전혀 내습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주고, 상용 주파수가 일선 지락 고장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무조건 큰 값에서 전격 전압이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아직 아크가 남아있는 경우 일선 지락 고장처럼 적용되므로 건전상 상전압 기준 1.3배보다 높은 값으로 설정해주게 된다. 전격 전압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다면 이상 전압에 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상용 주파 전압이 인가될 수가 있다. 피레기에 이런 경우 I제곱 RT에 의해 T가 커지게 되고 아주 큰 연량이 가해진다. 따라서 피레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압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까 저희 그림상에서 요 기억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니은상에서는 피레기에 로드커브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요거에 해당하는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건 방전 전류입니다. 방전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SIC 특성 요소에 의한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리을은 바로 상용 주파수에 의한 속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 상태에서 전압을 딱 끊어주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전압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격 전압의 크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크기, 제한 전압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서 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를 SIC 커브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태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우리가 쭉 가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상에서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상태에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방전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이 다시에서요. 이때의 전압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끊기 때문에 이런 전류가 상대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요 전류가요. 요 전류는 상용 주파수와 섞여서 속류처럼 약간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요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요 파형, 이 파형이 바로 상용 주파수에 관련한 전압입니다. 기억에서는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고, 니은에서는 아까 보시죠? 니은에서는 로드 커브에 해당하는 방전 전류, 그리고 디귿 요 부분 보시죠? 요 부분, 요 디귿에서는 특성 요소 SIC에 의한 방전 전류, 리을에서는 속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갭은 평상시엔 개로, 즉 오픈 상태죠. 그리고 급중파 내습 시엔 폐로 쇼트가 되고, 특성 요소도 평상시엔 무한대의 저항 오픈 무한대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중파 내습 시엔 0에 가까운 저항 쇼트와 0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갖게 되고, 갭 타입 피레기는 갭과 특성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갖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성향이요. 그래서 우리가 갭은 성향이 비슷하죠. 성향이 비슷하다는 말은 평상시엔 오픈돼 있고 무한대의 저항을 갖는 전류 입장에서 전류가 통전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중파가 내습할 때는 그 반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갭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SIC 특성 요소죠. 이거는 바로 화학적 요소라고 러프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고, 제한 전압은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고, 그 다음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구하거나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왜냐면 비선형성을 좀 띠기 때문에 좀 수치화시켜서 좀 계산하기도 좀 복잡하고요. 사실상 피레기와 이상전압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확률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확률까지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전공을 좀 이쪽으로 좀 제대로 하셔야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 일을 하고 시험 이제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성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까지 좀 만족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갭 타입 피레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갭 리스 타입 피레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갭 타입과 갭 리스 타입을 좀 비교까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